미래의 경쟁은 플랫폼 리볼루션 경쟁이다. 제조 인더스트리도 플랫폼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거기 순환 경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 속에서 유럽이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 그게 탄소 넷제로예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며칠 전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고성 인터뷰에서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탄소세 부과에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얼마 전까지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장을 역임했던 현 한국인더스트리 4.0 협회 박한구 명예회장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한구 회장이 최근에 칼럼이나 강연에서 새로운 관점의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조하곤 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기업의 스마트 공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서비스를 더해서 네 기업과 내 기업 간의 운송, 창고, 운전자가 오면서 밥을 또 먹어야 되고 여관에서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서비스가 같이 융합이 돼줘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탄소 넷제로에 어떻게 하면 니네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최적의 경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운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다 서비스업인데, 그런 규제에 대응하는, 그래서 제조에 서비스를 더하고 규제를 대응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그걸 플랫폼 X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EU에 대응할 수 있고 각 나라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X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가 그 플랫폼 X의 공동 활용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대기업은 그걸 활용하면서 많은 비용을 내면 되고 설치하면 되고 능력, 전문 인력도 있고 자금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업은 QCD, 퀄리티를 높이고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딜리버리 타임을 줄이는 게 생명인데, 탄소 배출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고 측정하고 컴퓨터 갖다 놓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면서 제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 부산물로 탄소 배출량까지 계산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대기업과 정부가 같이 개발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나눠주고 자기 회사 내에 센서를 설치한다는 그런 스마트 공장 할 때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되고, QCD, 즉 제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산물로 탄소 규제까지 대응하는 정책으로 가져야 되고, 그러한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빨리 개발해서 안착시켜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업이 경쟁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만 따졌잖아요. EU랑 그런 커다란 시장이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것을 이제 관세처럼 그것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매기니까 이제 우리가 공급망 체계에서 가격 관점으로만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탄소 관점도 공급망에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중소기업하기 힘드니까 플랫폼을 만들자는 식인 거네, 프로세스를. 그래서 요새 회장님께서 가치사스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네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순환경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 독일의 메르켈 전임 총리가 추진하였던 독일의 제조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플랫폼인 매니팩처링 X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팩처링 X라는 게 왜 태어났냐. 이게 유럽이 잘 살려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휘어잡고 있으니 그거를 유럽이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면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상호 운영성 있고 공유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 이건 내 데이터야. 내 데이터를 니네 아마존에 올려놨지만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 다른 니네들이 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법적 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가이아 X입니다. 그 가이아 X를 만들어 놓고 그 가이아 X를 만들어서
그러면 서로 다른 플랫폼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스페이스라는 말은 우주에 각각 별들과 지구가 다 있듯이 데이터도 각 회사나 각 기업에서 각 나라 각각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필요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밸브를 여덟다 닫았다 여덟다 닫았다 하자. 보안은 철저히 하고. 이겁니다. 보안은 철저히 하고. 음. 그게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죠. 그동안에는 내 데이터를 다 줬어야 되는데 뭐 줄 필요 없어. 내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고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또 자동차 분야는 카트넥스를 만든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는 카트넥스를 만들면서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니팩처링 X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소기업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사용료만 받는 구독 경제를 가자. 이게 매니팩처링 X입니다. 아, 그러면 매니팩처링 X는 그러면 중소기업을 위한 겁니까? 매니팩처링 X의 취지는 그러면? 가치 사슬을 위한 플랫폼인데 네네. 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아, 타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는 만들어 가되 거기에 나온 산출물은 중소기업들한테는 무료로 주자. 그 대신 정부가 돈은 대줄게. 대기업 니네들한테 대주는 게 아니라 매니팩처링 X 이니셔티브에 대줄게. 거기서 그걸 만들어주고 나면 중소기업들한테는 이렇게 배포를 해라. 경제적으로 배포해라. 이런 정책이고 그 매니 플랫폼 X, 즉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갖고 있는 EIS나 파스는 못 만들지만 SaaS,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를 응용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에 필요한 탄소넷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카테네 X, 매니팩처링 X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는 미국을 쓰더라도 그 유럽만의 그 데이터 주권은 확실하게 유지한 상태로. 그게 키네요. 맞죠. 앞서 언급된 독일의 매니팩처링 X 같은 어프로치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에 적용하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항구 회장은 가전과 조선 산업을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미국은 IRA라고 그래가지고 칩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가치 사슬권을 잡겠다고 만들어 놓고 독일은 자동차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냐는 거지.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전, 네. 백색 가전, 즉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이런 가전제품들에 대한 세계 시장의 선두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사슬을 어떻게 휘어잡느냐. 그거를 저는 이제 일명 화이트 굿 X. 화이트 굿이 이제 백색 가전인데 네네네. 근데 화이트 굿 X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화이트 굿 X에 대한 가치 사슬망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표준화를. 표준화를. 데이터 데이터 표준화를 만들고 음. 플랫폼도 만들어서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게끔. 우리나라는 IT 인력들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플랫폼 위에 카타넥스가 유럽에서 그 세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위에 만들듯이 우리도 화이트 굿 X를 그런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 위에 만들어서 세계 시장의 고객들이 화이트 굿에 대한 딜리버리나 뭐 탄소 규제나 하려고 그러면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국제 공인의 탄소 배출량도 계산해주고 원산지 추적이 다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우리 플랫폼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기준을 만들고 우리 기준에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플랫폼 운영 인력, 이런 인력들이 일자리가 엄청 창출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마린십 X. 조선. 선박. 우리나라가 또 조선이 또 이거잖아요. 네네네네. 자동차는 자율주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수동으로 운전하는 놈, 자동으로 운전하는 놈, 뭐 교통 표지판이 변수가 너무 많죠.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많다는 거지. 근데 배는 그렇네. 변수가 기후 말고는 없거든. 어느 시점에서 지금 뭐 태풍이 일어나니까 우리 쪽으로 올라오면 얼마만 걸리는 거다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중요한데 통신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서로 선박 간에 통신하면서 자율주행이 되거든. 그럼 그런 마린십 X에 자율주행 가능한 선박을 플랫폼까지 올려놓게 되면 그런 통신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기후 측정에서 배에 대한 그런 것도 플랫폼 우리가 잡을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 물량과 언제 도착할 것이다. 지금 뭐 때문에 언제 늦을 것이다. 이런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예를 들어 마린식 컨트롤 타워가 울산에 있다. 그럼 울산에서 뭐 세계 시장의 모든 선박들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지. 경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한 기업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어떤 플랫폼에 속해 있느냐, 플랫폼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싸움이 되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 미래의 경쟁은 플랫폼 리볼루션 경쟁이다. 네. 플랫폼 혁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하면 사실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제조 인더스트리에도 그렇죠. 플랫폼 진짜 경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거기 순환 경제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순환경제 밸류체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는 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정부가 주도하면 99.9%는 실패합니다. 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박혜정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부 주도로 만들게 되면 효용성이 없고 그냥 정부 자금 한번 빼먹고 말아요. 그렇죠. 99.99%는 실패합니다.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화이트굿 X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화이트굿 X의 민간단체를 만들고 마린십 X에 필요로 하는 기업이 모여서 마린십 X를 리딩해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모인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될 텐데 대기업들이 서로 인력이 파견돼서 자금을 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인프라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기업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용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부 다 용도인데 그때 정부에다가 돈 좀 대라. 그러면 대기업은 우리가 투자해서 다 할 건데 네네. 중소기업들한테는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 배포하고 무료로 주려면 정부가 돈을 대라는 거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